바둑학교에서 세계 최초로 바둑 최고위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강남에서 최고의 강사와 품격 있는 회원들과 함께 하세요. 해보겠습니다. 지금 몇 번 제바둑을 이제 강의를 했을 때 그래도 기억력이 좀 좋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계속 제가 이 포석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석이 다양하게 쓸 때도 있지만 어떤 한 포석을 좀 연구를 좀 하면은요, 그 포석을 좀 한동안 씁니다. 한동안 쓰다가 이제 상대들이 너무 연구를 하면 또 새로운 포석으로 바꾸고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 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사모님 네. 세 번째 수로 확대를 하면 어떻습니까? 거기. 여기요? 예. 뭐 이런 수도 가능합니다. 네, 이 포석도 예전에 좀 나왔던 포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포석은 여기 아래로 둘 수도 있고요. 약간 변형된 수법들이기 때문에 다 가능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런 수법들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제 다 이렇게 연구를 해보거든요. 해보면은 뭐 한 0.1집, 2집 이렇게 손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약간 이런 쓰는 게 숫자가 좀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제 이게 한 0.12집 손해라고 하는데 쓰기가 좀 그렇거든요. 프로기사들은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인공지능 전에는 특히 많이 나왔어요. 다양한 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차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0.2집, 3집 이런 식이니까 뭐 아무 관계 없지 않습니까? 한 집도 작아 보이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0.1집이면은 10번 손해봐야지 한 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 관계는 없습니다. 네, 이제 아래로 갔고요. 뭐 몇 번 강의 기억나시죠? 예. 이렇게 구자로 뒀을 때는 이제 두 칸 벌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제 이렇게 나를자로 갔을 때는 두 칸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 높이 가는 수, 이 다가서는 수까지 다양하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요 나를자는 언제든 이제 여기를 두고요. 받을 때 이렇게 호구 치는 수도 있고요. 아래로 젖히는 수도 있고 끊는 수도 있고 다양한 수단이 맛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돌이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자로 두면은 굉장히 두터운 형태라서 이 돌을 좀 이렇게 두텁게 지키는 수단이 가장 많이 두어집니다. 예, 보통 이제 걸쳐가는 수를 제가 그동안 많이 뒀는데 삼삼 들어간 수를 좀 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삼삼 들어간 수 별로 그렇게 많이 두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삼삼 들어간 수가 좀 너무 단조롭거든요. 그리고 진행이 너무 많이 돼서 별로 그렇게 많이 두지 않는데 삼삼 들어간 수를 한번 더 봤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면 이제 협공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쪽을 받으면 일로 붙이고 받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시죠? 이 정석법. 네. 이제 위로 두고요. 다시 이 모양에서도 이쪽 모양을 키울 때는 밀어가는 수를 둡니다. 밀어가고 받을 때 가령 이제 백돌이 여기 하나 있다.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계속 밀어서 모양을 키웁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모양을 키우지 않을 때는 이렇게 늘어서 두는 게 정석입니다. 그리고 흑도 여기를 이제 밀어가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이제 백이 여기가 막 이렇게 두텁다. 근데 여기 좀 두터운 형태다. 이럴 때는 어떤 게 좋을까요? 두 칸 띄는 게 많던데. 네? 그 정도에서 그 다음에 두 칸 띄는 게 많더라고요. 여기요? 예. 아니요, 별로 안 둬요. 거기 한 칸을 둡니다. 기본에는 많던데. 한 칸을 둬요, 거의. 그러니까 두 칸으로 띄는 수는 이제 첫 번째로 이쪽으로 두고 받을 때 이렇게 눌러가도 거의 이어야 되거든요. 여기가 첫 번째로 두터워지고요. 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가 이제 돌이 여기 건너붙이는 수도 있어요. 약간 맛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맛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요 돌이
가령이요. 이런 식의 진행이면은 요 돌이 두텁잖아요. 두터울 때는 두 칸 띄는 겁니다. 근데 좀 전에 돌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 형태가 이렇게 두터운 형태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한 칸입니다, 보통. 예. 그러니까 요 돌이 이거는 밀어도 호구가 되지 않습니까? 두텁고. 예. 그랬을 때는 한 칸을 둡니다. 이 돌이 약할 때는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이쪽을 두면은 어디 두죠? 여기가 좋겠습니까? 이쪽이 좋겠습니까? 네? 이쪽에서 하시는데 예, 이쪽이에요, 보통. 예. 왜 그러냐면은, 이 돌이 이렇게 뭐 좀 두터운 형태면은 이쪽이 당연합니다. 근데 지금 이 형태는 들여다보고 받을 때 이렇게 X자로 두거든요. 그럼 이 돌이 못 살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두터운 형태가 아닙니다. 이때는 이제 여기를 둡니다. 예. 이렇게 왔을 때는 당연히 여기를 가야죠. 예. 이거는 좀 좁지 않습니까? 두더라도.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고, 잡아먹는 거 아시나요? 강의 들으셨나요? 예. 그러니까, 세력이 별게 없다 생각할 때는 잡아먹는 게 좋은 수입니다. 이제 이쪽을 막으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치받습니다. 치받으면 백도 이제 늘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견제를 하면 진행이 됩니다. 여기는 손을 빼도 수가 안 나요. 나가도 일로 밀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살아 있습니다. 여기 한 점 빼놓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일장일단 있어요.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이렇게 빼서 두면은 백이 선수는 잡아요. 선수는 잡는데 이렇게 되고 여기를 두고요. 여기까지가 이것도 이제 정석 형태인데요. 이거는 여기 젖혀 나가는 게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붙여 나갈 수도 있고요. 여기가 나가는 게 굉장히 얇습니다. 백이 여기다 흙이 나가면 요돌 넉점도 없고 여기도 약해요. 근데 아까 이 형태는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여기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엄청 두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이 한 수 차이가 나는 대신에 그만큼 두텁고 얇음 차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바둑을 두실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나가는 수 빼서 해갖고 선수 잡는 수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배석을 보고 나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언제나 바둑은요. 그냥 이거 배웠다 해서 이것만 두시면 안 되고 또 이거 배웠다 이거 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두 가지 중에. 네. 네, 이제 3-3을 들어갔습니다.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기 2단 젖히는 정석을 선택을 했는데요. 상대가 이제 3-3 들어오면 복잡한 거 싫다 하면은 딱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늘고 나를 짜둘 때 손 빼는 거. 그리고 좀 전처럼 2단 젖히는 거. 2단 젖히는 수법은 실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합니다. 다 좋은 수들이에요. 실전은 2단 젖히는 정석을 선택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이제 백이 이렇게 만약 좋은 형태다. 옛날 수법은 여기서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일로 나와서 끊는 거 보신 기억이 있나요? 못 보셨나요? 네. 일로 나와서 끊는 수가 옛날에는 좋다고 그래서 실전에 많이 나왔어요. 여기를 잇고 이렇게 잡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정석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정도 가서 두는 수가 이제 실전에 많이 나왔는데 근데 예전에 많이 나왔는데 인공지능 이후로는 아예 없어졌어요. 집 손해가 너무 커서 어떤 경우에도 나빠요 거의. 그래서 요즘은 아예 안 둡니다. 이건 예전에는 뒀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빵 때림 주기가 싫다 그래서 이렇게 단수 치면 흙은 어떻게 두죠? 예? 여길요? 이거 빠졌다고 먹으면 이게 던져야 됩니다. 이거. 여길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길 넣으면 백은 여기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빠집니다. 쭉 기면 이거 잡아도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단수 치는 수는 여기가 아래로 있을 때는 돼요. 일로 쭉 가다가 벽에 딱 걸리잖아요. 요때는 가능한데 위에 있을 때는 못 두는 수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로 젖히고 끊고 있고 흙이 이렇게 잡는 수법은 요즘은 이제 안 두는 수입니다. 거의. 예. 네, 이쪽을 이제 이렇게 잡고요. 여기가 이제 정석이 끝입니다. 가장 간명한 정석이에요. 이 형태는 이쪽이 이제 이렇게 늘어진 게 절대 선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받고 여기가 뜯고 있어요. 이쪽이요. 예. 여기가 뜯고 있어서 이쪽 싸움을 할 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기 밀 때 엄청나게 두터운 거예요. 여기 나중에 젖히면 여기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이 백이 막 여길 두고 이런 2단 젖힘을 둬야 되는데 못 둬요. 지금 끊고 밀고 나오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리가 굉장히 두터운 자리입니다. 이 정석에서는요. 그래서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횟감을 썼을 때 맷집으로 돼요. 그게. 어떤 거예요? 어떤 뻗어가지고 석점 먹는 게 네. 횟감으로 쓰는 때 그게 큰 획이라고 하는데 맷집 정도로 쳐줍니다. 그 집으로 잘 못 씌어요. 왜 그러냐면 몇십 집 되는 거예요? 몇십 집이죠. 무조건 몇십 집인데 정확하게 못 씌는 게 집으로 씌는 거는 뭐 딱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만약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요. 하나, 둘, 셋, 넷, 한 10집 백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흙도 이 형태가 하나, 둘, 셋, 넷, 한 집으로 20집이에요. 집으로 20집인데 이 넉점이 곤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곤마고 약한도를 몇 집으로 계산할지를 몰라요. 근데 한참 진행되는 그 횟감 큰지 엄청 커요. 맞더라고요. 대부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 20집에 얘가 곤마잖아요. 곤마 플러스인데 이 곤마가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곤마가 아니고 세력이에요. 여기 막 펼치면 다 세력이잖아요. 이쪽이. 근데 얘가 먹으면은 세력이 아니고 곤마가 되는 거예요. 그 절대 횟감인데 그건. 굉장히 크죠. 절대까지는 아니라도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흙도 이제 팩감이 한 식에서 50집, 30집 이상 엄청 큰 팩감이 있다 그러면은 요걸 나가놔요. 패하기 전에. 그리고 패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팩감을 여기 나가는 걸 써요. 이렇게 돼서 이거는 뭐 또 더 비교가 안 돼요. 이 팩감은. 그러니까 지금 팩감을 쓰실 때 이렇게 놓고 이 정도 먹는 걸로 만족한다 하면 이렇게 두고요. 더 큰 팩감이다 하면 나가는 이 술을 먼저 더 놓고 패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팩감을 요걸 씁니다. 그래서 이제 팩감을 쓰실 때도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돼요. 작은 패를 할 때는 요 나간 팩까지 한 팩감이지 않습니까? 요거까지 해먹는 거고 큰 패를 할 때는 요거 교환을 미리 해놓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회원님들 이제 대국하는 거 보면은 패할 때 보면 그냥 패하시고 그냥 막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약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머리를 좀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팩감이 큰 패가 있으면 보통 패 들어가고 이걸 두면은 손해예요, 무조건.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이 교환을 해놓고 들어갑니다, 이런 거는. 예. 사모님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 프로 기사 김만수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책을 내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책을 내셨나요? 네, 4월 20일에 초반 70수라는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초반 치시스는 AI 방식을 만들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현대는 인공지능의 시대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핵심을 추출하는 원리잖아요. 이번 초반 채식수도 AI 방식을 도입해서 여러분의 바둑 1만 판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원리 100가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고생하셨네요. 4단계 수준별 학습은 어떤 뜻인가요? 제가 여러분들 바둑 1만 판을 보다 보니까 대략 4단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우선 바둑 처음 배우시고 한 기원 7급 요 정도 두시는 분들이 1단계인데 한 절반 이상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급부터 5급까지라 그러죠. 온라인으로 한 3단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요. 요 정도 기량도 한 30%는 더 있는 것 같고요. 흔히 얘기하는 5급,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위 20% 안에 드는 잘 두시는 분들이에요. 흔히 1급이 대단하다 하는데 역시 한 상위 1% 정도가 1급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기력대가 다양하다고 보니까 하나의 바둑책 안에 모든 단계를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둑 공부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한 게 바로 이 4단계로 나누는 방식이었고요. 또 하나 추가된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포기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4단계로 나누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시작하시다 보면은 1단계에 계신 7급 이하 분들이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단계 7급 이하 분들은 여전히 어렵지 않나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게 중도 포기하는 사람은 이제 수포자, 뭐 바포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100개 강의에서 17개 강의를 정말 탄탄하게 기본기를 닦는 이 과정을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기만 잘 닦으시면은 포기하지 않고 고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나선형 수업이란 어떤 의미지요? 네, 나선형 수업도 이번에 AI 방식 도입과 함께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좌는 그냥 나열식이죠.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쭉 나가는 방식이죠. 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고 나서 다 잊어버리지 않나요? 나선형 수업이란 같은 원리지만 4단계로 나누어졌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즉 하나의 수업이라도 4단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주제가 4번 반복되니까 이를 나선형 수업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초반 70수는 전용 어플 및 홈페이지에서 문제풀이를 겸한다면서요? 네, 기존의 USB 강의는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보시는 한방향 공부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바둑학교 전용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영상과 문제를 보시면 내가 이해를 잘 했는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아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강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0개 강좌 더불어 약 2000개의 문제를 푸시면은 정말 바둑이 안 늘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책도 주나요? 그럼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죠? 자, 초반 70수 강의를 구입하시면 어플 이용권과 교재, USB를 배송해 드립니다. 가격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 좀 올렸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 역시 9만 원입니다. 나름 힘든 결정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초반 70수 강의는 제 15년 지도 경력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또 고민해서 만들었는데요. 한 6개월 정도 고민해서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강좌를 보고 바둑이 조금이라도 느신다면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